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직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화폰 지급과 반납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으며 김건희 여사의 사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인들의 운세를 점치며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지를 물었다는 무속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장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며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조셉 윤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한미 간 통일 대북 정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며 법원에 즉각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옥중에 있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겁을 먹고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명 씨와의 면회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확인했으며 내란 특검을 통해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 전라 제주 지역에 대설과 강풍으로 항공기 38편과 여객선 80척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특보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영하 14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여성 애니메이터를 지목해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86명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재수사 끝에 가해자들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영탁전 소속사 대표 이재규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기획사 홍보대 행사 관계자 9명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신인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늘부터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부모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의 대학에 다닐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금리를 3%로 동결했지만 경기 부진을 고려해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며 오는 25일 추가 조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 속에 2481.69로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2.29% 상승한 719.92로 마무리됐으며 원달러 환율은 4.3원 내린 1462.9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7억 3천억 원이 대출됐으며 일부 직원들은 대가성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42조 원을 넘어서며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음식 여행 서비스가 성장한 반면 이 쿠폰 거래액은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15.4% 감소했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도 7조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중국 직구가 480% 증가해 전체의